자, 안녕하세요. 저스입니다. 자, 오늘 2018년 12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자, 이제 진짜 이번 주부터 실전 시험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이번 주는 어떤 식으로 제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 방향 설정을 좀 해줄 테니까 일단은 자기가 계획대로 잘 할 수 있는 학생들은 본인의 생각대로 잘 하시면 될 것 같고, 어떻게 이게 실전 시험에서는 어떤 식으로 해서 공부를 이 주에는 해야 될지 잘 모르는 학생들은 조금이라도 도움받기를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일단 이렇게 한번 얘기 한번 해볼게. 자, 지금 이제 시험이 오늘이 이제 월요일인데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있어. 자, 그럼 이제 편입시험, 필기시험을 보는 학교 중심으로 얘기를 하자면 일단은 금요일 날에는 항공대 시험이 있고요. 그리고 일요일 날은 국민대학교 시험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앞으로 이제 대부분 시험들이 이렇게 주말에 몰리거든, 주말에 몰리면 어떻게 하느냐. 그 주는 가능하면 그 주에 있는 시험에다가 포커스를 그냥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월, 화, 수, 목이라는 날은 그냥 어디에다가 항공대나 국민대 시험 보는 학생들은 거기에다가 방향 설정을 해서 공부하는 게 가장 좋아. 그러니까 힌트를 주자면 이거야. 항공대만 시험 보는 학생들은 이 주 같은 경우는 항공대다 일단 올인해야 돼. 그리고 국민대만 시험 보는 학생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약간 국민대가 올인하는 느낌으로 가야 돼. 또 시험을 두 개 다 보는 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월요일부터 해서 앞에까지 요 두 개다가 성적을, 그러니까 시험 공부하는 시간 자체를 절반 한 50%로 이렇게 맞춰서 들어가야 되거든. 근데 조심할 점이 하나 있어. 무슨 조심할 점이 있냐? 성적이 조금 나오는 학생들은 너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디냐면 상위권 학교야. 물론 이제 건대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다음 주 시험을 보긴 하지만 너가 바라는 그 상위권 학교는 대부분 시험이 언제냐면 1월 달에 있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잘 봐. 그 주에는 가능하면 특히 12월 달에는 그 주에 있는 시험에 그 학교에다가 좀 공부를 집중해야 되는데, 근데 이 비중 자체를 공부 비율을 한 어느 정도로 두냐면 네가 만약에 100이라는 걸 공부할 수 있을 때 한 50%의 이걸 줘서 공부를 하는 게 좋아. 그리고 1월 달에 있는 주요 학교들은 시험이 있지. 뭐 한양대라든지 성대라든지 서강대라든지 뭐 중대라든지 이대라든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그 1월 달에 주된 시험에다가 한 50%의 힘을 같이 줘야 돼. 왜냐면 여기에다가 몰빵 가버리면 이게 대비가 안 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성적이 좀 나와서 나는 상위권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 상위권 학교를 원서를 쓸 것이다. 그 생각이 있는 학생들은 여기 이번 주에 포함된 학교에다가 한 50% 아니면은 진짜 선생님 저는 여기다가 4를 걸어야 됩니다. 솔직히 상위권 학교 들어갈 확률은 거의 없는 게 사실입니다. 저 인문계에서 5% 아니 10% 안에 들지도 힘듭니다. 저 자연계 학생인데 10%가 뭡니까? 20% 안에 들기도 힘듭니다. 현실적인 건 봐야 되니까. 그런 학생들은 여기에다가 좀 더 퍼센트를 올리면서 공부를 하는 게 좋아. 그럼 여기 60이면 1월 달에 있는 시험에 40%가 들어가겠지. 그럼 진짜 저는 심각합니다. 그래. 그럼 여기에 70%. 저는 중위권 학교로도 꼭 가야 됩니다. 그러면 1월 달에 있는 시험에 30% 이렇게 가는 거지. 근데 제일 위험한 게 몰빵 가는 건 되게 위험해. 100% 힘을 다 쏟아보면 안 돼. 왜 1월 달에도 시험들 계속 있고 1월 달이 더 빡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게 해서 일단은 그 주에는 말 그대로 그 주에 시험 보는 학교들에다가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라. 단 동시에 1월 달에 있는 주된 시험에도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 성적에 맞춰서 이거는 그래서 성적이 상위권 학교 가능성보다는 내가 중위권 쪽에 좀 더 가능성이 큰 사람들은 이쪽에다 좀 더 포커스를 맞추는 거고 그 주에 있는 시험에다가 그리고 나는 이 학교도 물론 붙긴 하겠지만 나는 솔직히 상위권 학교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나도 자신도 있다. 그 학생들은 여기에 뭐 40, 여기에 60 그렇게 맞춰줘야 돼. 물론 그 주에 있는 시험에서는 무조건 공부를 해줘야 돼. 이게 일단은 첫 번째 매주 이제 이런 식으로 공부해야 돼. 그래서 특히 이번 주 이렇게 공부해야 되고 다음 주도 이런 식으로 이제 너희들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어떤 방향 설정인지 알겠어? 자, 한 가지만 더 할게. 자, 지워버리고.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안내사항은 뭐냐면, 자, 물론 내가 올해 같은 경우도 시험 보기 바로 직전에 뭔가 또 동영상을 올릴 거야. 특히 이제 문법 비중이 큰 학교들은 내가 이 학교는 문법 시험이 어떻게 나올 가능성이 크니까 이 동영상을 꼭 보고 시험장에 가라. 이런 식으로 팁을 주긴 할 겁니다. 자, 이제 그거와 별개로 이제 일단은 전체적인 방향 설정을 한번 잡아볼게. 자, 봐봐. 만약에 금요일 날 뭐 항공대 시험이 있고, 토요일에 일단 뺄게, 그대는. 그 다음에 일요일 날 이제 뭐 국민대 시험이 있어. 그럼 너희들은 뭘 해야 되냐면 이걸 해야 돼. 잘 봐.
지금 너희들이 시험 보는 건 언제냐면 일요일날 국민대를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 국민대 시험이 2019 학년도 편입학이야. 너희들이 지금 이 시험을 보는 거거든.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잘 봐. 시험 보기 바로 전날이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일요일날 시험 보니까 바로 전날은 언제가 될까? 토요일이 되겠지. 토요일날. 너희들은 토요일날 뭐 할 거냐면 나름대로 너의 방식대로 해서 뭐 할 거냐면 기출 분석이라는 걸 해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 시험 보기 바로 전날까지 반드시 돼 있어야 될 게 있어. 일단 첫 번째, 가장 최근 시험 문제인 2018학년도 편입학 기출문제가 풀려 있어야 돼. 시험 전날 문제 풀면 안 돼. 시험 전날 기출문제 풀면 늦습니다. 이미 그 이전에 문제는 이미 풀려 있어야 돼. 그래서 최소 아무리 공부 안 해도 학생들 대부분 보면 3년치는 보더라. 아무리 공부 안 해도. 솔직히 1년치 갖고서 기출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 학생은 합격도 못한 학생이니까 뻔한 거고 최소 3년치야 최소. 그 얘기는 나름대로 공부 좀 하는 학생들은 뭐 2015, 2014 앞에 것도 풀려 있겠지. 진짜 빡시게 하는 애들은 10년치 푸는 애들도 있어. 결국 공부는 양 싸움이야. 많이 풀어본 놈이 결국 이긴단 말이야. 그래서 하여튼 뭐 앞에 거 뺀다 하더라도 하여튼 최소 3년치 갖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 자, 들어봐봐. 너가 시험 볼 시험은 2019학년도야.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시험 보는 바로 전날 너 나름대로의 기출 분석을 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기출 문제는 이미 다 풀려 있어야 된다. 자, 시험 보기 바로 전날 큰 책상에다가 너가 여태껏 기출문제 풀었던 그 학교 기출문제 있지? 그거를 최대한 큰 책상에다가 쫙쫙쫙 펼쳐. 그리고 너가 푼 기출문제 중에서 제일 옛날 거부터 너 나름대로 분석을 해. 어떤 식으로 하느냐? 자, 영어 학교 일단 기준으로 해볼게. 영어 이 학교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문법이 난이도가 뭐 상중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학교는 뭐 난이도가 뭐 문법은 내가 봤을 때는 한 중 정도 된다. 그리고 출제 유형 자체가 유형 혹은 뭐 범위가 어떤 식으로 특히 문제가 많이 나오고 어떤 범위에서 주되게 문제를 내더라. 이런 걸 분석을 하는 거야. 그리고 어휘도 마찬가지야. 어휘도 우리가 미친듯이 많은 어휘를 외우지만 학교별로 나오는 어휘 스타일 자체가 다 달라. 특히 난이도가 완전 다르거든. 어떤 학교는 진짜 거의 고등학교 수준에 가까운 어휘를 주되게 내는 애들도 있고 또 어떤 학교는 진짜 아예 풀 수 없게 사전에서 아무도 쓰지 않는 어휘를 찾아서 억지로 내는 학교도 있어. 학교 이름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런 식으로 난이도라든지 아니면 어휘를 딱 보면은 그런 느낌이야. 어휘 공부 좀 했던 학생들은 대부분 이틀이거든. 기본 어휘, 중학교, 고등학교를 공부를 하고 그리고 편입 어휘. 그래서 일단 뭐 나랑 같이 했던 학생들은 MD 책 갖고 많이 했으니까 MD 뭐 표제어, 중요 빈출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마지막에는 기출어휘로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거든. 이게 대부분의 편입생들이 이제 표준이지. 자, 그러면 어떤 학교 같은 게 이제 이런 게 있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등학교 어휘 쪽이 좀 더 치우친 데는 고등학교 어휘 쪽에 많이 내는 거고 또 어떤 학교는 MD 표준이나 중요 빈출에서 진짜 주되게 내는 학교들이 있어. 또 어떤 학교들은 기출어휘가 진짜 그대로 반복적으로 계속 도는 학교들이 있단 말이지. 그런 것도 너희들이 이렇게 쓱 보면은 대충 보여. 그리고 독해나 논리도 마찬가지야. 독해 논리 과목을 나누기는 좀 힘들긴 하지만 나눈다고 해보자. 자, 독해 논리도 마찬가지야. 어떤 학교는 독해나 논리가 난이도가 되게 쉽게 나오는 학교들이 있고 뭐 논리 같은 경우는 어떤 학교는 뭐 원 블랭크 문제로 내는 학교가 있고 또 어떤 학교는 더블 블랭크로 내는 학교도 있고 또 논리 문제라고 다 어려운 건 아니거든. 어떤 학교는 진짜 기본 어휘만 알아서 풀 수 있는 문제로 내는 학교가 있고 진짜 어떤 학교는 플러스 마이너스 순적, 엽접 따지고 기본적인 언어 실력 같은 것까지 포함해서 난이도를 극강으로 내는 학교들도 있고 문제 유형이 다 다르단 말이지. 특히 독해도 마찬가지야. 편입 독해 솔직히 학원 모의고사들은 대부분 어려워. 편입은 학원은 결국 사업이야. 문제를 어렵게 내야지 학생들 입장에서 쫄려. 시험 못 봤지? 까불지 말고 학원 계속 다녀. 이런 느낌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실전 시험에서 물론 어려운 문제도 나오긴 하지만 학교별로 독해나 논리 문제 그렇게 어렵게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쉬운 문제들을 또 주되게 내는 학교들도 있단 말이지. 그런 것도 너희들이 문제를 이렇게 딱 보면 보인다니까? 그럼 잘 봐봐. 만약에 너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2016년도에 너 나름대로 이렇게 머릿속에 딱 세워놔. 이 학교는 A라는 형식으로 시험에 나온다. 근데 2017년도 기출문제를 딱 보니까 거의 패턴이 똑같아. 문법도 그렇고 어휘도 똑같고 독해나 논리도 똑같이 A라는 패턴으로 딱 나와 또.
근데 2018년 기출 문제를 보니까 또 A라는 패턴으로 나왔어. 그럼 내가 바라는 게 뭐냐? 이거야. 편입시험은 수능처럼 여러 명이 내는 게 아니야. 편입시험은 대부분 그 학교에서 수업을 직접적으로 하시는 영문과 교수님이 대부분 문제를 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부탁 같은 걸 하는 거야. 교수님 저희 이번에 편입학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교수님이 문제 좀 내어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 내가 낼게. 그럼 그분이 내시는 거고. 내어줄 수 있습니까? 나는 이번에 시간이 안 돼서 못 낼 것 같아. 그럼 이제 다른 교수한테 또 물어보겠지. 그러니까 기관이 내는 시험이 아니라 한 분이 내는 시험이야.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대부분 한 분께서 1년, 2년을 내고 끝내는 게 아니라 한 번 냈던 교수님이 한 4, 5년 동안을 문제를 계속 내. 그러니까 이런 게 있거든. 제가 네 나름대로 기출 문제를 딱 분석하면 이게 진짜 되게 중요한 팁이거든. 잘 좀 들어놔. A라는 형식, B라는 형식, C라는 이게 A 이때도 A, 이때도 A지. 그럼 이제 넌 뭘 예측할 수 있냐면 넌 바보가 아니잖아. 앞에 기출 문제가 어떻게 나왔다를 딱 알면 너는 뭐 하냐면 다음 날 너가 실전 시험장에서 보게 될 문제의 유형이나 그런 패턴이나 난이도가 딱 보여. 이게 예측이 가능해. 내가 장담하건대 시험 전날 이렇게 나름대로 기출을 분석하고 시험장에 가는 학생과 아무 생각 없이 시험장 가서 시험 보는 학생과 절대 최소한 한두 문제는 차이 난다. 그 한두 문제 절대 우습게 보지 마. 내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올해 편입심 역대급 시즌이다. 작년에 진짜 어려웠는데 올해 지원자 수 더 늘어났어. 그 얘기는 한두 문제로 다 갈려. 한두 문제 너무 우습게 들으면 안 된다. 작은 거 하나하나 모여서 그 한 문제 한 문제들을 모여서 합격의 그 결과를 바꾸는 거야. 그러면 이런 것들이 예측돼서 되면은 그 남들보다 한두 문제는 더 맞을 수 있어. 무조건이야. 그래서 너희들은 시험장 바로 전에 요걸 해야 돼.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 봐봐. 작년 같은 경우도 물론 수학이긴 하지만 내가 어떤 정보를 들었어. 난 분명히 학생들한테 얘기했어. 올해 한양대 수학 출제하시는 교수님이 바뀌었다. 문제 유형이 완전 바뀔 것이다 라고 난 미리 알려줬었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어. 기출문제를 딱 보면 이때 A라는 형식으로 나왔고 이때 A라는 형식으로 나왔어. 근데 갑자기 2018년도 기출문제를 보니까 전혀 생뚱맞게 문제가 바뀌었어. 유형 자체가. 그럼 너희들은 뭘 예측할 수 있는 거야? 출제자가 바뀐 거야. 그러면 대부분 앞에 시험의 패턴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제 요 바뀐 패턴으로 시험이 그대로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 물론 이게 100%는 아니야. 약간 이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 제가 A. 근데 갑자기 C라는 형식으로 냈어. 근데 예를 들어서 C라는 형식으로 냈는데 이게 다른 교수님이 낸 게 아니라 원래 냈던 분이 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 교수님 입장에서는 한번 달리 한번 내본 거야. 근데 학교에서 얘기하는 거야. 근데 난이도가 너무 올라가서 물론 뭐 좋은 시험이긴 하지만 교수님 좀 기존의 난이도들을 좀 이렇게 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거 얘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항공대 같은 경우가 난이도가 극강이었지. 그래서 뭐 인문계 기준으로 얘기하자면 영어 시험만 보는 항공교통물류가 합격자 평균 점수가 항공대 항공물류면은 거의 상위권 학교랑 맞먹는 과거든. 그 과는 중위권 학교라고 보면 안 돼. 솔직히 말해서. 근데 거기가 합격자 평균이 정확한 점수는 얘기할 수 없지만 70점대였어. 그리고 경영학과 있지. 경영학과 합격자 평균이 몇 점대였냐면 60점대였어. 그 정도로 난이도 쩔었어. 무슨 말인지 이해해? 그 정도로 난이가 높았다는 얘기는 출제자가 바뀔 수도 있지만 출제자가 다른 방식으로 낼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면 학교에서 점수가 너무 합격 컷이 낮아버리면 그걸 요청을 할 수도 있겠지, 교수님한테. 그래서 원래 냈던 교수님이 다시 원래 패턴대로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바라는 건 이거야. 알고 시험장에 가는 것과 모르고 시험장에 가는 것과는 달라. 그러니까 제일 이상적인 건 그거야. 원래 나왔던 패턴대로 나와가지고 너희들이 그 시험을 잘 보면 제일 좋아. 근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원래 냈던 패턴대로 갑자기 안 나와. 갑자기 시험지를 받으니까 내가 기출 분석할 때 이 학교는 이렇게 나온다고 했었는데 문제 유형 자체가 완전 달라졌네. 그때는 쫄 필요 없지. 머릿속에 생각하면 되잖아. 저 선생님 말했던 게 이거였구나. 출제자가 바뀐 거구나.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그냥 풀면 돼. 근데 아무 생각 없는 애들은 거기서 일단 당황을 해버려. 원래는 이 학교는 이렇게 나오는 학교가 아닌데 뭐지 이거? 그런 쓸데없는 걱정을 하게 된단 말이야. 진짜 말 그대로 쓸데없는 걱정. 그러니까 알고 들어간 게나. 또 이럴 수도 있어. 원래 나왔던 방식대로 나오다가 갑자기 확 변했어. 근데 이게 원래 방식대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란 말이지. 그럼 너희들 시험장에서 그냥 속으로 한번 피시고 쓰면 돼. 와, 작년에 한번 문제 다르게 냈는데 출제자가 다시 한번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원래 스타일대로 내는구나. 그렇게 또 풀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기출이
1개년치 풀고 얘기를 하면 아예 안 돼. 최소 3년치야, 최소. 최소라고 한 말 무슨 말인지 알지? 5년치는 풀려 있어야지. 야, 공부하는 데는 7년, 10년치 푼 애들도 있다. 결국 양싸움 아니냐, 공부는? 특히 기출문제 제일 중요한 건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 왜 그래? 그러니까 이미 시간이 없으니까 하여튼 이번 주 시험 보느라고 될 때 집중해서 빨리빨리 풀라고. 그래서 시험 보기 바로 전날 너 나름대로의 기출 분석을 해라. 그러면 시험장에서 네가 시험 볼 때 시험지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될지 눈에 딱 보인단 말이지. 그러면 장담하건데 한두 문제는 무조건 더 맞습니다. 그냥 가서 시험 보는 애들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해서 이번 주는 특히 이번 주 시험 있는 학교에 집중하시고 단 1월 달에 메이저 학교에다가 포커스 맞추는 학생들은 그 학교 절대 등한시하게 안 돼. 계속 거기에는 어느 정도는 너희들이 패턴 유지하면서 같이 들어가고 상위권 학교에 들어갈 확률 솔직히 까놓고 거의 없다. 그 학생들은 딱 그 주에 시험 있는 거에다가 거의 몰빵 그런 식으로 해서 특히 기출문제만큼 좋은 거 없으니까 기출문제 중심으로 기출 분석에다 열심히 하시면 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형강에서 수업 듣는 학생이거나 인강에서 수업 듣는 학생들은 원래 자기 커리대로 수업 계속 들어야 돼. 시험 바로 보기 전에 들었던 수업 내용 중에서 시험장에서 그대로 나올 가능성은 훨씬 더 큽니다.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결국 파이널 수업 때 대부분 자기의 필살기 다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파이널 수업을 학생들이 제일 많이 안 들으니까 문제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수업 듣는 학생들은 거기에 올인하시고 수업 안 듣고 혼자 독학 열심히 자기가 마무리 잘해보겠다. 그 학생들은 기출문제 중심으로 열심히 하시고 하여튼 어떤 상황에서든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시기 바라고 원서 쓰는 것 때문에 지금 멘탈 많이 깨졌을 거야. 그리고 경쟁률 때문에 막 미칠 것 같은데 경쟁률 너무 이렇게 신경 쓰지 마. 편입준비생들 절반 이상은 다 허수입니다. 그리고 인강이 활성화되면 될수록 허수들은 훨씬 더 많이 늘어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허수들이 많이 선생님 저도 허수입니다. 아니 남들은 허수야. 물론 인강을 통해서 아침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형광등 학생들처럼 미친듯이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다. 그런 애들은 되게 잘 가. 그 학생들은 진짜 의지력 강한 거고. 근데 웬만큼 의지력 그렇게 없어. 그리고 인강을 통해서 대부분 망했던 애들이 편입준비를 하는데 자기가 망했던 방식대로 그대로 가면 되게 위험한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어쩔 수가 없지 뭐. 학원비도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비싸고. 인강은 이제 프리패스 활성화돼 있어 가격이 싸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근데 왜 작심삼일 1주, 2주, 한 달밖에 그렇게 못했어. 맨날 잘 거 다 자고. 남들은 밤 10시까지 공부하는데 6시까지밖에 공부하고 내일부터 해야지 그러고. 이 얘기 들었을 때 뭔가 찔리는 학생도 있었을걸? 이미 지나간 거 지나간 거니까 지금 상태로 정신 차리고 끝까지 마무리 잘해. 편입생들 막판에 진짜 많이 무너지니까. 알겠지? 이렇게 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시험이 있는 주에는 공부해야 되는지 팁 드렸으니까 요 얘기 좀 잘 듣고 기출문제 중심으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버튼 좀 팍팍 눌러주시고요. 구독 버튼 꼭 눌러놔야지 내가 동영상 올릴 때마다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끝까지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다.